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마지막에는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번 사연은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들어보시기 바래요. 특히 연인 관계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32살 된 이준호 씨입니다. 준호 씨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사귄 여자친구 최수진과 6년째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수진은 29살로 외모도 예쁘고 성격도 활발해서 준호 씨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였거든요. 두 사람은 정말 모범적인 커플이었어요. 준호 씨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수진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봐도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고 곧 있을 결혼식을 모두가 축복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 씨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의 병 때문이었거든요. 준호 씨 어머니인 김영숙 씨는 2년 전부터 파킨슨병을 앓고 계셨는데 병이 점점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셨어요.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 분비 세포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병인데 손떨림과 근육, 경직, 보행 장애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영숙 씨도 처음에는 가벼운 손떨림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걸음걸이도 불편해지고 말도 어눌해지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는 어머니의 병을 수진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파킨슨병은 치료가 어렵고 점점 악화되는 병이라서 혹시 수진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죠. 어느 날 준호 씨는 용기를 내서 수진에게 어머니의 병에 대해 털어놨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수진의 반응이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오빠, 그런 일로 고민했구나. 나는 간호사니까 그런 환자분들 많이 봐왔어. 파킨슨병이 어떤 병인지도 잘 알고 있고,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 잘 모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준호 씨는 수진의 그런 반응에 정말 고마웠어요. 역시 간호사라서 그런지 이해심도 깊고 마음씨도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수진과의 결혼이 기대됐어요.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웨딩홀도 예약하고 드레스도 맞추고 하객 명단도 정리하면서 바쁘게 지냈죠. 준호 씨는 수진을 자신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그동안 어머니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미뤄왔던 거였어요. 드디어 수진이 준호 씨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는 날이 됐어요. 준호 씨는 정말 떨렸어요. 어머니가 파킨슨병으로 많이 불편하셨지만 그래도 예비 며느리를 만나신다고 하니까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날 아침부터 준비를 했어요. 손떨림 때문에 화장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정성껏 단장을 하고 수진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했죠. 비록 병 때문에 예전만큼 요리를 잘하기는 어려웠지만 마음만은 정성을 다했어요. 수진이 오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자 준호 씨는 정말 긴장됐어요. 어머니께서 수진을 좋아하실지, 수진이 어머니를 편하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드디어 수진이 도착했어요. 준호 씨가 현관문을 열어주니까 수진이 예쁘게 차려입고 선물까지 들고 와 있더라고요. 준호 씨는 정말 고마웠어요. 거실로 들어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순간 준호 씨는 수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걸 봤어요. 어머니가 파킨슨병으로 인해 손이 떨리시고 말씀도 조금 어눌하신 모습을 본 순간이었죠. 하지만 수진은 금방 미소를 지으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 오빠가 항상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해서 뵙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영숙 씨도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비록 말씀이 조금 어눌하셨지만 수진을 보자마자 이쁘다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본 준호 씨는 정말 마음이 따뜻했어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영숙 씨가 준비하신 음식들이 식탁에 차려졌어요. 비록 파킨슨병 때문에 예전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죠.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동안 수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영숙 씨가 수저를 드실 때 손이 떨리셔서 국물이 조금 흘러내리기도 하고 말씀을 하실 때도 발음이 불분명해서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거든요. 준호 씨는 수진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중간중간 어머니를 도와드리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계속 굳어 있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준호 씨는 어머니께 수진이 어떠시냐고 물어봤어요. 영숙 씨는 수진이 정말 예쁘고 착해 보인다면서 좋은 며느리가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준호 씨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수진이 평소와는 다르게 말도 별로 하지 않고 표정도 어두웠거든요. 수진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 준호 씨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서는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수진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준호야,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해야겠어라고 하면서 근처 공원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준호 씨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따라갔는데 공원 벤치에 앉자마자 수진이 충격적인 말을 꺼낸 거예요. 준호야,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준호 씨는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수진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병이 생각보다 심하시네. 나는 간호사라서 파킨슨병이 어떤 병인지 잘 알아. 이 병은 점점 악화되고 결국에는 치매까지 올 수 있어. 그런 어머님을 평생 모셔야 한다는 게 솔직히 부담스러워라고 하더라고요. 준호 씨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함께 모셔드리자고 했던 사람이 어머니를 실제로 보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이자 네가 모셔야 할 시어머니야. 병이 있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라고 하니까 수진이 더욱 차갑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아직 젊고 내 인생도 있어. 파킨슨병 환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는 모를 거야. 나는 병원에서 그런 환자들을 많이 봐왔거든. 정말 가족들이 다 지쳐 쓰러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준호 씨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동안 알고 지낸 수진이 이런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더 냉정하게 나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너는 나보고 어머니를 버리라는 거야? 6년 동안 사귀면서 우리가 나눈 사랑이 그 정도였어? 라고 물어보니까 수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랑과 현실은 달라.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하지 어머님 병간호를 하면서 힘들게 살고 싶지는 않아. 만약 어머님이 건강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현실이 이런데 어떡해? 라고 하더라고요. 준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의 병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겠다니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헤어지자. 나는 그런 너와 결혼할 생각이 없어라고 하니까 수진이 오히려 시원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준호 씨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6년 동안 사귄 연인과 이별하게 된 것도 슬펐지만 더욱 슬픈 것은 어머니 때문에 헤어지게 됐다는 사실이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수진과 헤어졌다고 말씀드리니까 영숙 씨가 정말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자신 때문에 아들이 결혼도 못하게 됐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준호 씨는 어머니를 위로해드리면서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속으로는 정말 복잡했어요. 사랑하는 여자와 소중한 어머니 사이에서 어머니를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과 헤어진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수진이 다른 남자와 사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준호 씨의 친구가 우연히 수진을 봤는데 모르는 남자와 정말 친밀하게 지내더라고 알려준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준호 씨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6년 동안 사귄 연인과 헤어지고 한 달 만에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싶더라고요. 혹시 자신과 사귀는 동안에도 그 남자와 뭔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수진이 병원에서 만난 의사였어요. 내과 전문의로 수진보다 5살 많고 집안도 좋고 수입도 많은 남자더라고요. 준호 씨는 그제야 수진의 진심을 알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자신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나면 갈아탈 생각이었고 어머니의 병은 그냥 핑계였던 것 같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수진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 헤어진 이유를 다르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준호 씨가 어머니만 생각하고 자신은 전혀 배려하지 않아서 헤어졌다고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니 병 때문에 자신이 희생할 수는 없다면서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준호 씨가 마마보이라고 욕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준호 씨는 정말 억울했지만 수진과 다시 엮이기 싫어서 해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만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친구들은 모두 수진이 너무했다고 분노해줬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준호 씨는 점점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병간호에도 더욱 신경을 쓰게 됐고 일에도 더 집중하게 됐죠.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 사귀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그 의사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정말 스피드한 결혼이었죠. 준호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수진이 원하는 대로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됐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의 6년이 그렇게 쉽게 잊힐 수 있는 시간이었나 싶어서 서운하기도 했어요. 수진의 결혼식에는 당연히 초대받지 않았지만 공통 친구들을 통해서 결혼식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화려한 결혼식이었고 수진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준호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수진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 후 1년 정도가 지나면서 준호 씨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회사 후배였는데 정말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어요. 이름은 박지영이었는데 수진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죠. 지영이는 처음부터 준호 씨 어머니의 병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준호 씨가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지영이는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오빠, 사람은 누구나 늙고 아플 수 있어요.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해서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지는 않아요라고 하면서 오히려 어머니를 더 잘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영이는 영숙 씨를 정말 잘 모셨어요. 주말마다 찾아와서 안부도 여쭙고 함께 시간도 보냈죠. 영숙 씨도 지영이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준호 씨는 지영이와 사귀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수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편하고 따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이 자궁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라서 자궁을 전부 적출해야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수진은 아직 30살도 안 됐는데 자궁암에 걸렸다니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수진의 병원 동료였던 간호사가 준호 씨의 친구를 통해서 알려준 소식이었는데 수진이 몇 달 전부터 부정출혈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자궁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라서 자궁과 난소를 모두 적출해야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한다는 상황이었어요. 준호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수진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났지만 그래도 6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진의 남편인 그 의사가 수진이 암 진단을 받자마자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암에 걸리고 아이도 가질 수 없게 되자 냉정하게 변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치료비도 대주고 잘해주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진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술날에도 중요한 수술이 있다면서 병원에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은 결국 혼자서 자궁적 출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그것도 친정 부모님마저 지방에 살고 계시고 연세도 많으셔서 제대로 간병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수진이 수술 전날에 준호 씨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받은 연락이었는데 목소리가 정말 처량하더라고요. 준호야, 나 수술 받아야 해. 자궁을 다 드러내야 한다고 해. 정말 무서워라고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준호 씨는 그 전화를 받고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수진이 자신을 그렇게 차갑게 버렸던 기억이 있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준호 씨는 수진의 수술날에 병원에 가봤어요. 멀리서나마 수진이 무사히 수술을 받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병원에 가보니 수진이 정말 초췌해져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당당하고 예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병에 지친 환자의 모습이었어요. 수진은 준호 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도 안 왔는데 네가 와줘서 고마워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준호 씨는 수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비록 좋지 않게 헤어졌지만 6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혼자서 큰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수술은 6시간 정도 걸렸는데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제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여러 후유증들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수진의 남편은 수술이 끝나고 나서야 병원에 나타났는데 수진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냉정했어요. 의무적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이었고 곧바로 다른 일이 있다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준호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자신의 아내가 큰 수술을 받았는데 그렇게 냉정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며칠 후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의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암 환자가 되고 아이도 가질 수 없게 되자 이혼하자고 한 거였어요.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했다고 해요. 자신이 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남편마저 자신을 버린다니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수진은 이혼을 당했어요. 그것도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이혼을 당한 거였어요. 남편이 의사라서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수진은 이혼 후에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수진을 제대로 돌봐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항암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 수진의 소식을 들은 준호 씨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수진이 자신을 버렸을 때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거든요. 하지만 준호 씨에게는 지영이라는 새로운 사랑이 있었고 어머니도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수진에게 깊이 관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수진이 또 준호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준호야, 나 정말 힘들어.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고 몸도 너무 아픈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라고 하다가 말을 멈추더라고요. 준호 씨는 수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준호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수진아, 나는 도와줄 수 없어.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고 나에게도 내 삶이 있어.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네가 책임져야 해라고 하니까 수진이 울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준호 씨는 그 후로 수진과 연락을 끊었어요.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수진이 자신을 그렇게 차갑게 버렸던 것에 대한 복수가 된 것 같아서 속 시원한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6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지영이와의 관계는 나날이 깊어져 갔어요.
영숙 씨를 위해서 파킨슨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도와드릴지 연구하더라고요. 준호 씨는 그런 지영이를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수진이 간호사였으면서도 환자를 기피했던 것과는 정말 대조적이었거든요. 결국 준호 씨는 지영이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결심한 거였어요. 지영이도 기쁘게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영숙 씨도 정말 기뻐하셨고 준호 씨는 마침내 진짜 사랑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 수지는 아직도 혼자서 병과 싸우면서 외롭게 살고 있어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였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